오늘은 지식생태학자시죠. 한양대 교수이신 유영만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 니체에 대해서 아주 재밌게 방송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 또 92번째? 92번째 책입니다. 네, 정말 책공장이신 것 같아요. 어지간한 출판사보다 더 책을 많이 내신 것 같아요. 아니, 사람들이 자꾸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책 읽는 속도보다 쓰는 속도가 빠르다. 또 썼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썼습니다. 네, 이번에 쓰신 책이 부자의 1원칙, 몸에 투자하라라는 책인데 일단 부자의 1원칙이 몸에 투자하면 이제 부와 운을 끌어당긴다. 몸 수업을 통해서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들은 무엇일까?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부자들이 갖고 있는 저는 이제 오늘 부자의 1원칙을 부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흔히 생각하는 주식 부자, 뭐 금융 부자 아니면 금 부자 이런 부자가 아니라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건 이제 근육 부자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굉장히 롱런하고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장기전에 이기고 그다음에 뭔가 승부수를 던지고 이런 것들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다 정신력 싸움이 아니라 체력 싸움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맞습니다. 체력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세상에는 이렇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 있고요. 한 사람은 정신 차린 사람이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정신 나간 사람이? 모르겠는데요. 아직도 이 위기를 정신력으로 견뎌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난국을 돌파하는데 자꾸 정신력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 난국을 돌파하는 근본적인 원동력이 뭔지 아세요? 체력입니다. 체력이 있어야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고 다 쓰러질 때 마지막까지 승부수를 던지는 사람, 저는 근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으로 부자를 몸과 연결시켜서 새로운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황에도 살아남는 사람은 이것에 투자한다라는 얘기 하신 게 이것이 바로 이 체력을 키우는 데 투자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까 예전에 이제 제가 많은 사람들 덕분에 유학을 갔었거든요. 그때 막 며칠 밤 새우다가 쓰러졌거든요. 그래서 쓰러지니까 뇌력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뇌력이 안 나올까? 정신력의 문제일까?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번 우리 임 대표님 질문해 볼게요. 마인드가 몸을 컨트롤 하나요? 아니면 몸이 마음을 통제하나요? 잠시만요. 이게 인과관계가 복잡한데. 그러니까 보통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그 마인드도 중요하긴 한데 몸이 안 좋으면은 마인드가 잘 안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관념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마인드 컨트롤을 해가지고 신체를 자꾸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는데 내가 직접 사하라 사막 가서 마라톤도 뛰어보고 킬리만자로도 올라가 보니까 결국은 신체성이 건강한 상태여야 마인드가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생각해요. 오히려 바디 컨트롤 마인드다. 그러니까 결국은 뇌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체력에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10년 전에 제 몸하고 지금을 비교해 보니까 지금 몸이 더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그럴 때는 그 증거를 위해서 그 셔츠 좀 푸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따가 일단 몸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몸이라는 것이 나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이 몸이 중심을 딱 잡으면 세상이 내 몸의 중심대로 돌아가는데 몸이 흐트러지고 중심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마인드 컨트롤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몸은 머리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머리가 자꾸 운동하라고 그러잖아요. 운동 안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작심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명령을 아무리 내려도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뭔가 성공한 사람들은 이게 행동 지식이 쌓여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하철을 딱 탔는데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요. 그래서 커피 한잔 하자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입에서 뱅뱅 돌잖아요. 임 대표도 저 이상형이 있는데 저 여자하고 내가 오늘 만나야 된다고 가까이 가서 막 입을 이렇게 하다가 그 여자 내려버리잖아요. 그죠? 아니요. 그래서 기회를 놓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몸에 밴 사람은 딱 가서 자연스럽게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행동 지식, 몸의 지식이 백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몸이 머리를 움직이는 것이지 정신이, 그래서 니체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서구 철학의 역사를 봐보세요. 머리가 신체를 지배했던 서구 철학의 역사가 누구 때부터 이게 뒤집힌 거냐면 니체가 그걸 뒤집은 거예요. 제가 우리 니체 얘기할 때도. 그래서 니체는 신체가 커다란 이성, 우리가 얘기하는 이성은 작은 이성. 그러니까
이 머리는 누구의 통제를 받냐면 몸의 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뭐 정신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지컬리 에너지가 풍부한 사람, 피지컬은 집에다 비유하면 주춧돌이라고 그래서 주춧돌, 정초. 이 주춧돌이 피지컬 에너지야. 그리고 기둥이 뭐냐면 멘탈과 이모셔널이야. 그러니까 이쪽에는 정신 에너지, 이쪽에는 감성 에너지. 그럼 주춧돌이 흔들려 보세요. 그럼 뭐가 흔들려요? 마음과 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지붕은 뭐냐? 지붕. 내 꿈의 목적지야, 비전이야. 피지컬이 없는데 저 지붕 날아가거든요. 뭐 상당히 뭐 필요해 있거나 아픈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면 상당히 나중에 후회할 결정을 하게 된다는 얘기가 그렇죠. 있죠. 그렇죠. 정말 건강하고 결단을 내릴 때, 승부수를 던질 때 다 근본에 뭐가 있냐면 신체성, 체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수님 하시는 말씀을 그냥 1차원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열심히 육체를 단련해야 된다? 네, 육체성, 근육, 근육이 결국은 근력, 이 근자를 뿌리 근자로 한번 바꿔보세요. 뿌리 근자. 근본까지 파고 들어가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근력이 있어요. 근력. 그래서 근력이 중요하다.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요즘 뭐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저도 사실 이게 좀 살이 자꾸 찌고 이래가지고 또 교수님 뭡니까 페이스북에 바디 프로필 사진을 보고 자극을 받아서 네. 한번 운동을 좀 해서 나도 근육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했더니 아니 뭐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다 닫아가지고 그게 다 핑계예요.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할 수 있는 건 조깅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 대표 내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밥은 매일 먹지. 그렇죠. 근데 운동은 매일 안 하잖아. 그렇죠. 이게 신체에 대한 폭력과 신체에 대한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밥은 매일 먹는데 왜 운동은 매일 안 해? 그러니까 밥 먹듯이 운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거창하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 문을 닫았네. 운동하려고 그러는데 비가 오나. 비가 나를 보호해서 내일부터. 근데 정신 차리고 정말 해보려고 그랬는데 또 그 전날 회식해가지고 내일부터. 계속 김수철 노래 중에 내일 또 내일을 계속 부르다가 이제 이렇게 임 대표처럼 이렇게 운동 안 하는. 그러니까 배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게 일본 사람 잠깐 생각난 건데 우찌다 타츠루라는 작가가 있거든요. 이분이 무지는 나태의 결과물이 아니라 근면의 성과물이라는 거야. 이해가 가요? 잠깐만요. 거꾸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꾸로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 해석이 정말 독창적이에요. 내가 저거를 몰라야 되겠다, 알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대단한 결심을 해가지고 노력을 한 그 결과 그걸 모르게 됐다는 거야. 근데 이걸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 그럼 이거 운동에 대입해보면 운동을 안 하는 습관은 나태의 결과물이 아니야. 근면의 성과야. 내가 운동을 안 하기로 어마어마한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고 계속 엄청난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운동을 안 하게 된 습관이. 교수님은 너무 게으르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 거죠. 자기 자신을 몸을 너무 게으르게 방치하셔가지고 몸짱이 되신. 그러니까 이제 밥 먹듯이 운동을 하는 작은 습관을 들이면 요즘에 이제 습관의 디테일링 하면서 그런 책도 나오긴 했지만 거창하게 예를 들면 제가 스쿼트를 하루에 100개씩 하거든요. 예? 그래요? 네. 그러면 임 대표가 하루에 100개씩 한다 그러면 일단 잘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은 스쿼트 하나 해봐요. 한 번. 예? 밥 먹기 전에 한 번 하자. 한 번은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내일은 어떻게? 두 번? 한 번만 더 하자. 이렇게 해보는 거야. 그러면 이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장대하리라. 그래서 저도 이렇게 스쿼트를 100번까지 하게 된 것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몸에 이렇게 습관이 배긴 거야. 그래서 스쿼트 100개를 약 3분 만에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유산소 운동도 되고 허벅지 운동도 되고. 허벅지를 보여드릴 수 없지만 제가 이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제가 조만간에 60살이 되거든요. 믿어지지 않죠? 이 얼굴 동안을. 응? 아니 무슨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시고. 그래서 60살쯤에 허벅지를 60cm 만들어가지고 SNS에 공개할 거예요. 그렇게 불어나나요? 지금 원래는 몇 센치셨는데요? 지금 이제 거의 59cm가 넘었어요. 아니 원래 초기에 운동하시기 초기에는 모르죠. 보통 남자들이 55cm가 넘으면 굉장히 건강한 허벅지예요. 이따가 임 대표 한번 재보세요. 내가 보니까 50cm 미만이 되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 또 아마 허벅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작은 습관을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그 습관이 이제 여러분 때가 되면 밥을 먹듯이 때가 되면 운동을 하게 되는 습관이 생기는 게 거창한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나씩 팔굽혀펴기 한 번만 해도 한 번. 저는 100번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떠오르는 게 뭐냐면 그 주안점을 두시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육체를 위해서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된다 이것인지 아니면 정말 남들이 보기에 이런 울퉁불퉁한 근력을 키워야 되는 것인지 네, 근육을 저는 무슨 바디빌더 그러니까 신체 단련해가지고 대회 나가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제가 왜 운동을 하냐면 나이 들어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재미있고 신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네? 네. 그러니까 몸이 필요한 거예요. 몸이. 건강한 여러분, 몸. 네. 여러분 여행을 떠나기 전날 다리가 떨리세요? 심장이 떨리세요? 다리가 떨려요. 네. 여행을 떠나는데 다리가 떨리면 이제 임 대표 이제 거의 갈 굉장히 심각한 거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요일 아침에 출근할 때 다리가 떨리나 심장이 떨리나 월요일 아침에. 심장이 떨리죠. 맞아요. 임 대표는 뭐 이제 임 대표 사무실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주인만 심장이 떨리고 나머지 월급쟁이는 다리가 떨리는 거거든요. 다리 떨리기 전에 여러분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여행을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이 있어야 되거든요. 신체성. 몸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나이 들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시간과 돈도 필요하지만 나이 들어서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연골이에요. 연골. 연골이 없으면 골골해지기 시작합니다. 인공관절? 정말 여러분 연골 멀쩡할 때 몸이 건강하고 그래서 제가 정말 운동을 매일 밥 먹듯이 하는 이유는 저는 나이 들어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재밌고 신나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근육입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주식보다 허벅지에 투자해라 이런 그 과감한 주장을 하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행복은 허리 둘레에 반비례합니다. 이따 임 대표 허리 둘레 한번 재봐요. 허리 둘레에 반비례하고 어디에 비례하느냐? 허벅지 둘레에 정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그 재테크 망할 수 있어요. 금테크 망할 수 있는데 가장 안전한 투자가 뭐냐? 근테크입니다. 근테크. 연금보험보다 더 중요한 거 근육입니다. 근육은요. 여러분 돈 들여가지고 살은 뺄 수 있어요. 내 붙어있는 살은 돈 들여서 지방 흡입하고 그런 거. 돈 들여서 근육을 절대 만들 수 없어요. 근육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그러면 땀을 흘려야죠. 땀을 흘려야죠. 땀을. 예. 그러니까 부자는 땀을 흘리지 앉아서 침을 흘리지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 저기 교수님 바디 프로필 사진 하나 보내주세요. 제가 이거 같이 증명 사진으로 보내줄게요. 원래는 참 제가 예전에는 이런 말씀하시면 이렇게 좀 별로 공감을 못했을 텐데 요즘 이렇게 아주 헐벗고 나오셔가지고 자꾸 보여주시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너무 몸이 많이 변하셔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성은 다 느끼죠. 뭐 살 빼야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뭐 건강해지기 위한 몸을 단련하자. 근데 그렇게 쉽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몸이 잘 안 따라준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나태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고비를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이제 3S 전략을 만들었어요. 3S. 첫 번째 S는 마케팅 전략 같은데. 첫 번째 S는 스몰이야, 스몰. 작은 동작을 시작하는 거야. 작게. 자꾸 이제 왜 이게 운동을 포함해서 우리가 계획 세우는 것들이 잘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너무 큰 거야. 그리고 내 힘에 부딪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내가 별다른 노력을 안 하고도 하루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수없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동사를 써보세요. 동사. 아침에 내가 했던 동사. 자, 예를 들면 임 대표 일어나서 뭐해? 양치질 한다. 물 마신다. 세수한다. 그 다음에 아침 먹는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이런 거, 누구하고 인터뷰한다. 늘 틀어박혀 있는 동사들이 매일 반복되지 않나, 예를 들면. 그렇죠. 네. 그러네요. 진짜 계속 반복이네요. 그렇죠. 먹고, 마시고, 싸고. 이런 동사만 계속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내가 하루에 동사를 바꿔보세요. 예를 들면 아령을 10번 들은 거를 뭐 20번 들었다든지 어제와 다른 동사를 쓰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하루에 움직임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나의 엄청난 다른 것들이 서서히 이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거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거를 작은 동사를 만들어 보세요. 네? 산보, 뭐 1만 보 어렵잖아요. 100보씩 한다든지. 첫 번째 S는 스몰이야. 두 번째는 스타트야, 스타트. 네. 야, 운동을 시작하지 못하는 게 왜 못하는지 아세요?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방법을 그만 연구하세요, 좀. 응?
시작하는 방법을 많이 고민하죠. 네, 시작하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방법은 시작하기 전에 나오잖아요. 하다 보면 방법이 생깁니다. 네? 제가 스쿼트를 100번을 3분 만에 하는 거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방법을 연구한다고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내 몸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행하기 전에 방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실행하고 시작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 시행착오도 겪어보니까 판단착오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방법은 여러분 왜 못하는지 아세요? 운동화가 없어서? 그럼 운동화 없이 맨발로 한번 해보세요. 비 오는 날 나가보세요. 비 오는 날 뛰는 미친놈이 많아요, 거기. 나만 미친놈인 줄 알았더니 거기 비 오는 날 뛰는 또 모임이 생겼어요, 또. 여러분 비 오는 날 한번 뛰어보세요. 정말 이 전율하는 행복감이 옵니다. 그러니까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앉아서 자꾸 고민하고, 그러니까 왜 머리가 아프냐면, 머리가 아픈 첫 번째 이유는 몸이 움직이지 않고 여기만 계속 생각이 돌기 때문에 여기서 열이 나는 거예요. 여기 열을 식히는 방법은 타이레놀 드시지 마시고 나가서 움직이세요. 몸이 바쁘면 정신은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스타트. 자, 마지막. 네. 예. 말씀하시죠. 마지막 S는 이제 스티뮬러스예요. 스티뮬러스. 그러니까 자극. 자, 이제 하루에 팔굽혀펴기 한 번 하면 한 번 했을 때 자극하고 두 번 했을 때 자극. 이게 굉장히 달라집니다. 예? 저는 운동하면서 가장 희열을 느낄 때가 이 아령 들고 이 근육 운동할 때 근육이 찢어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와요. 이게 안 해본 사람은 이게 근육이 막 펌핑 돼가지고 터질 것 같은 이런 그 느낌, 그 자극이 계속 오면 이게 되먹임이 돼가지고 내일 또 좀 더 해봐야지 이런 이제 다짐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 여러분 너무 무리하게 시작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리를 하시면 마무리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운동할 때 힘들까요? 힘이 안 들까요? 힘들죠. 힘들죠. 네. 그러면 봐보세요. 자, 임 대표, 내가 이걸 들고 아령 운동을 이거 하면 여기 근육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죠. 생겨? 이걸 몇 번 하면 생길까? 이거를 들고요? 요거 볼펜을 들고? 에이. 안 생기잖아. 아령을 들고 해야죠. 그러면 아령이라는 거는 이렇게 들었을 때 내가 편할 때 근육이 더 생길까? 아니면 이게 약간 무거워 손이 떨릴 때 힘들어야지. 그렇지. 내 몸이 힘들어할 때. 힘들어야 힘 들어가는 거야. 네. 아니, 우리가 지금 어려워하게 말이 되네요. 네. 우리가 힘든 상황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힘든 경험을 해본 사람은 이거보다 조금 더 힘들었을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이런 걸 생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힘이 안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 요새 그 일반적인 직장인들도 코로나 블루라는 그 우울증 때문에 고생을 한다고 하잖아요. 왜 웃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사회가 다 침체돼 있고, 그렇죠. 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만 있어서 힘들어하고, 네. 실제로 장사하시는 분이나 프리랜서들은 지금도 되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도 운동을 하면 그러한 것들이 좀 나아질까요? 그렇죠. 앉아서 예를 들면 간단히 나가서 산책을 해보죠. 산책하는 경험이 앉아서 계속 생각할 때보다는, 산책하면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 어떤 새를 볼 수도 있고 앞에 있는 나무를 볼 수도 있고 늘 봤던 풀하고도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 내가 어떤 생각을 만날지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나가서 산책하다 보면. 그래서 오히려 내가 앉아서 고민했던 것들이 엄청나게 쓸데없는 고민이었다는 거를 몸이 바빠지기 시작하면 정신이 점점 맑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쾌를 만들었어요. 사쾌. 뭐예요? 첫 번째, 운동하면 몸이 쾌자로 끝나는 말. 운동하면 몸이 어떠질까요? 상쾌해집니다. 상쾌. 이거 변비약 광고 같은데. 그렇지. 그 사람들 내가 한 걸 따라한 거예요. 원래 내 건데 이게. 자, 몸이 상쾌해지면 마음은 어떨까요? 통쾌. 유쾌. 유쾌. 여러분, 유머 잘 쓰는 사람들 봐보세요. 유쾌하지 않습니까? 네. 유쾌한 사람 치고 몸이 부실한 사람 있나요? 일단 신체성이 상쾌해지면 몸이 맑아지고 그 다음에는 자, 유쾌해졌잖아요. 그러면 정신은 어떨까요? 정신. 그걸 명쾌. 명쾌해집니다. 머리가 복잡한 이유는 나가서 운동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명쾌. 그 다음에 이제 임 대표가 얘기했던 통쾌는 뭐냐? 영혼이 통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상쾌해지면 마음이 유쾌해지고 정신이 명쾌해지고 영혼이 통쾌해지면서 마지막 하나 더 하면 세상의 제안들을 흔쾌히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 마지막은 좀 공감이 많이 안 되는데요. 마음이 그래도 힘든데 그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몸을 그렇게 단련을 하면 그러한 마음의 짐들도 다 이렇게 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죠. 늘 고민을 많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그 고민을 끌어안고 이 난국을 돌파하려면 결국은 몸이 흔들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흔들린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또 다른 거를 붙잡고 해도 계속 다른 게 흔들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몸이라도 힘들지만 내 몸을 힘들게 해가지고 몸을 중심을 잡고 체력이 자꾸 생기고 그러면 정신력도 그걸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앉아서 생각했던 것보다 나가서 움직일 때부터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조그만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샘솟듯이 조금씩 튀어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복잡했던 실타라가 이렇게 풀릴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근데 제가 교수님을 뵈면서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 운동하기 전과 비포 애프터가 다른 점. 그 일단 그 전에는 물론 이렇게 말씀 잘하셨지만 워낙 달변이셨지만 그때보다 에너지가 더 말에 힘이 들어가. 그리고 일단 단추 하나를 풀르고 계셔. 그러니까 자꾸 젊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더 자신감이 생기시는 것 같고. 인대표도 구독자를 좀 더 늘리려면 하나를 더 푸세요. 단추를 하나 풀면 지성이고 2개를 풀면 야성이에요. 3개까지 풀면 실성인 거지. 네. 하여튼 아이고 참. 그러면 그 우리가 이제 아까도 뭐 이런 코로나 때문에 힘든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일이 잘 안 풀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는 뭐 우리 보통 삼재가 꼈네 이런 얘기하고 이런 분들도 그 이렇게 일이 꼬이는 그런 분들도 몸을 단련하면은 좀 일이 잘 풀릴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럼 운동만 하면 모든 게 다 잘 풀릴까? 네. 이런 어떤 1대1의 어떤 상황 논리는 저는 그건 반대하고요. 근데 이제 누적해서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내 몸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세상이 다 흔들리거든요. 근데 내 몸이 중심을 잡기 시작하면 그나마 어려운 문제도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조금씩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나가서 조금씩 자꾸 움직여보고 체육관에 가서 꼭 운동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하루 일과 중에 내가 동사를 바꿔보면 동사가 바뀌면 여러분의 삶도 조금씩 저는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일과를 어제 했던 방식하고는 좀 다르게 그리고 만났던 사람 말고 다른 사람도 한번 만나보고 안 가볼 때도 자꾸 한번 가보고 자꾸 이런 체험적 자극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고여있던 생각의 물꼬가 좀 터지기 시작하면서 어제와 다른 생각이 이렇게 잉태되기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네. 우리가 사실 주식 투자를 해도 그렇고 뭐 다른 어떤 투자를 하는 그런 투자자 입장에서도 잘 뜻대로 안 되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 혹은 막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경우에 우리 멘탈이 나간다고 하잖아요. 멘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마음 관리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멘탈이 쉽게 무너지고. 근데 이것도 몸이 튼튼하면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피지컬 머슬만 있는 게 아니고요. 멘탈 머슬도 있거든요. 다. 아, 그래요? 네. 근육의 용불용설에 의해서 근육을 자꾸 쓰면 근육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신 근육도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쓰기 시작해야 정신의 근육이 생겨가지고 그때 더 힘든 게 와도 버틸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우리 새로운 우리 팀원들이나 후배들한테 그 존경받지 못하는 리더를 우리가 꼰대라고 하잖아요. 네. 꼰대 특징이 뭐냐면 입력 장치는 고장 나 있는데 출력 장치만 살아 있어요. 듣지는 않고 말하기만 그러니까 한다. 생각이 옛날 생각으로 계속 얘기하고 군대 갔다 와서 축구한 얘기부터 계속하고 내가 과장실에 책상에 올려놓고 신문 봤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아이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멘탈이 얼마나 옛날 거를 그대로 갇혀 있겠어요. 그러니까 멘탈의 머슬을 키우려면 이전과 다른 멘탈에 자극을 줘야 되는데 그 자극이 바로 책을 통한 자극도 있지만 신체적 자극이 들어가면 어제와 예를 들어 한번 봐보세요. 내가 어제와 다른 낯선 곳에 가봤어. 네. 예를 들면 내가 사하라 사막 가서 120km쯤에서 포기했거든요. 레이스를. 아, 그래요? 네. 전 완주하신 줄 알았어요. 네, 포기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남기고 온 명언이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런 말을 절대로 쓰지 마라 이런 명언을 이게 세계적인 명언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제가 킬리만자로는 정상을 5,800m까지 올라갔거든요. 자, 그럼 이게 멘탈의 힘일까요? 체력의 힘일까요? 체력의 힘. 네, 그러니까 내가 사하라 사막에서 이렇게 120km 지점에서 모래 언덕 올라가다 굴러 떨어지는 거는 뭐냐면 그 정신력으로 올라갈 수 없어요. 네? 체력이 그러니까, 받침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멘탈이 망가지는 이유는 가장 근본적으로
체력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신력은 근접 원인이다. 체력이 근본 원인이다. 그러니까 뭐가 일이 안 되는 거는 정신의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인 거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체력의 문제예요. 체력은 근본적인 동인이야. 뭐가 안 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그 근저에 뭐가 있냐면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신력은 그 다음의 문제이고. 그러면 제가 아까 그 서두에 얘기를 했지만 이 세상에는 딱 정신 나간 사람과 정신 차린 사람 두 사람이 있다. 정신 나간 사람이 누구냐면 아직도 이 난국을 정신력으로 버티려는 사람. 그런데 정신 차린 사람은 아 이게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내가 몸을 좀 먼저 만들어야 되겠다. 체력을. 그래서 제가 매일 하는 게 3가지가 있어요. 매일. 아, 뭐 어떤 걸 하세요? 그러니까 밥 먹듯이 운동을 해. 운동은 어떤 운동을 하세요? 주로 이제 유산소 운동 하루에 하면 그 다음 날은 근육 운동을 하고 근육도 이제 부위별로 여기 이두근, 삼두근, 복근, 기립근, 허벅지 이렇게 다 부위별로 이제 강한 자극을 줘야지 이제 근육이 생겨요. 그러니까 근육 운동만 해서도 안 되고요. 유산소 운동을 해야 이 심폐 기능도 좋아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저 술 드시는 분들은 해장에 가장 좋은 운동, 이렇게 경사를 놓고 빠른 속도로 40분간 걸으면 땀이 흠뻑 나면서 알코올이 싹 사라지고 그 다음날 또 마실 수 있는 이런 굉장히 그래서 밥 먹듯이 운동하는 게 제가 매일 하는 거고 그럼 밥 먹듯이 제가 운동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교수잖아요. 그럼 밥 먹듯이 책을 읽어. 그럼 책을 읽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책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시간에 책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책을 읽는 목적이 책을 쓰는 걸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이 책이 다르게 입력되기 시작해요. 독서의 완성은 쓰기입니다. 쓰지 않고 읽으면 그건 그냥 조만간에 사라져요. 그래서 제가 밥 먹듯이 운동하고 밥 먹듯이 읽고 밥 먹듯이 쓰고 그래서 읽고 쓰는 거에 멘탈이 이 밥 먹듯이 운동하는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매일 운동하냐? 저는 나이 들어서도 계속 책 읽고 계속 책 쓰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강연을 못하고 이렇게 유튜브에만 연속 출연하고 있지만 강연을 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감동적인 메시지를 주고 이런 게 제가 나이 들어서 계속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요즘은 다시 그 헬스장 같은 게 좀 풀린 것 같긴 한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이제 그 문 닫았잖아요. 근데 또 사실 이렇게 가다 또 언제 닫을지 모르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근력 운동을 하세요? 그럴 때는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최고의 운동은요, 기구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내 몸으로 하는 게 최고예요. 내 몸의 무게로 스쿼트, 10번만 해보세요. 저 유튜브에 보면 자세 같은 거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내 몸으로, 제 몸무게가 약 77kg, 8kg 나가거든요. 내 몸무게로 이렇게 스쿼트 100개 하면요, 땀 나고요. 허벅지, 죄송하지만 이게 펌핑 돼가지고 단단해지고, 내 몸으로. 그 다음에 팔굽혀펴기, 푸시업, 이거 내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운동, 맨몸으로 하는 거, 플랭크,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버티는 거. 플랭크 몇 분 해요, 우리 임 대표? 저는 플랭크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놓고 엎드려서 일자로 이렇게 쫙 버티는 거. 일자로. 그러니까 여기 복근과 기립근, 허벅지근 여기 이런 거 다 생겨요. 네? 이거 1분 쉽지 않아. 3분만 해보세요. 3분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처럼 오늘 10초만 해야지. 그 다음에 20초. 그래서 1분을 넘기세요. 1분씩만 해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우리 PD 갑자기 촬영하다가 지금 지금 플랭크? 네, 플랭크 하고 있네요, 저기. 여러분, 저는 플랭크 10분 합니다. 제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안 해서 그렇지만 제 유튜브에 제가 10분 한 거를 올려놨어요. 진짜로. 사람들이 거짓말 한다고 그래가지고 10분을 하니까 와, 이게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고. 그러니까 그 운동 하는 그 탓을 저같이 헬스장 이제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상황 되면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왜 교수님이 강의가 요즘 없으셔가지고 왜 저런 걸 만들어서 나를 자꾸 괴롭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든 아니면 어떤 대인관계에 있어서 호감을 얻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이 말이나 행동에 이게 자신감이 붙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그 근육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다. 7가지 근육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근육이 결국은 근력이 저는 원동력, 추진력,
제동력, 뭔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딱 멈출 수 있는 것도 근육이 힘이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버티는 것, 지구력,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뭔가 폭발해서 뭔가를 이거 순발력, 이런 게 다 근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근육을 단련하는, 우리 몸에 굉장히 근육이 많지만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허벅지라고 했잖아요. 허벅지. 예? 허벅지 근육이 단단해지기 시작. 여기는 제2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예? 아, 그래요? 제2의 심장. 피를 가장 많이 여기서 생산하는 게 돌려내고, 그 다음에 대사증후군이라고 아시죠? 고혈압이나 뭐 고지혈증이나 뭐 당뇨 이런 거. 이 당뇨병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허벅지 두께의 정비례합니다. 아. 허벅지가 혈당을 소비하는데, 허벅지가 두꺼운 사람은 그만큼 혈당을 강력하게 소비해내기 때문에 당뇨병이 안 걸려요. 그리고 당뇨병 환자한테 의사가 처방하는 건 뭔지 아시죠? 허벅지 운동을 하고. 자전거 타면 유산소 운동도 되고 허벅지 운동도 되고. 그리고 여기는 에너지 저장 탱크야. 에너지 저장 탱크. 하여튼 전문 용어로 막 사람들이 설명하는데 그런 건 몰라도 좋고. 아무튼 일단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스쿼트 5개씩, 10개씩 해보세요. 그럼 허벅지 근육이 단단해지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근육이 이제 코어 근육과 기립 근육이라고 하는데, 여기 배, 코어 근육. 이 코어 근육을 단련하는 가장 강력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플랭크. 네? 그래서 임 대표도 이렇게 이제 계속 오랫동안 앉아서 사람들 인터뷰하는데, 기록했습니다.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저기 나한테 그 동영상 찍어서 매일 보내. 오늘은 플랭크 감사. 30초 했다. 뭐 이렇게. 그래서 플랭크만, 그 미국의 어떤 법관님도 가장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 이분은 매일 이 플랭크를 2, 3분씩 했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도. 근데 그런 걸 하기 전에 우리가 보통 운동하기 전에 몸 체조를 통해서 근육을 그러니까 이완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거 준비 체조 같은 거 없이 바로 들어가도 돼요? 네, 뭐 플랭크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근육을 이렇게 이완시켜서 단단하게 풀어주는 거라서 막 간단하게 스트레칭 같은 거 하고 시작하는 게 좋긴 좋겠죠. 네. 네. 네, 하여튼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근데 일단 지금 뭐 보시는 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뭐 에너지가 넘치시잖아요. 원래 예전에 말씀하실 때 좀 재미가 없었는데 요즘은 좀 이 말씀하실 때 액센트도 강해지고 되게 재밌으셔가지고, 아, 이게 바로 근육의 힘인가? 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제 다음 주에 세바시에 출연하는데, 네. 세바시 2011년도에 나갔더라고. 약 10년 전에. 아, 10년 만에 다시 세바시 나가시는. 그러니까 10년 만에 나가는 게 아니라 2011년, 2012년, 2013년, 그래서 총 세바시 라이브까지 해서 내가 한 9번인가를 나갔다. 아, 많이 나가셨네. 네. 그래서 사진을 내가 다 비교해봤어. 2011년도부터 최근까지. 죄송하지만 최근 사진이, 세바시 PD도 그러더라고. 와, 최근 사진이 가장 젊고 가장 몸이 좋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또 꼭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신체성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여러분의 미래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그 사람의 미래 가능성을 볼 때 저는 몸을 봅니다. 임 대표의 몸을 보면 임 대표의 미래가. 제 미래는 어두운가요? 그래서 임 대표도 이제 바쁘지만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몸을 보면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내 몸은 내가 살아온 과거가 들어있어. 지금 현재도 있어, 내 몸이. 네. 내 몸의 미래가 내 미래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내 몸이 내 미래를 결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언어 유희 같지만 신체성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여러분의 가능성을 결정해요. 네. 아,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부자가 되고 싶다, 돈을 벌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내 마음과 시간과 여러 가지 그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이제 직접적으로 그 부를 쟁취하는 수단에만 집중하는데, 사실은 수단을 확 가져올 수 있는 기본 펀더멘탈. 네. 네, 우리 체력을 좀 키워야 되겠네요. 네, 이제 정리를 하면 부자가 왜 몸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면, 첫 번째는요, 부자는 임 대표도 잘 알겠지만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이거든요. 뭐 주택 복권해가지고 당첨돼서 부자 됐다 이런 사람을 부자라고 하지 않잖아요.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으로 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장기전에 체력이 필요합니다. 체력. 네? 그 다음에 부자는 요리조리 앉아가지고 주식 투자 어떻게 할까 이렇게 잔머리 굴린 사람이 아니라 이리저리 실험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말아먹고, 그래서 또 일어나려면 뭐가 필요해? 체력이 필요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가장 중요한 거, 부자는 돈 벌어가지고 내 안위, 내 행복,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부자들 봐보세요. 남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그 다음에 재능 기부하고,
발벗고 나서서 타인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그러면 봉사하고 헌신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체력.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결론은 체력이에요. 아, 묘하게 설득이 되네요. 저 오늘서부터 다시 저 마음을 가다듬고 네. 그 헬스장이 아니라 바로 집에서부터 사무실에서부터 하나씩 한번 운동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네. 제가 임 대표를 제거 점검해가지고 내가 임 대표 성공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이제 더 롱런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그 경제, 머니 이런 것들 소중함을 더 잘 알리고 건강하게 해주려면 일단 임 대표가 건강해가지고 더 이렇게 오랫동안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봐요. 그래서 내가 점검을 해보려고 그래요. 운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괴롭히실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래서 부자의 1원칙, 몸에 투자하라, 유영만 교수님의 그 새로운 신간을 중심으로 한 내용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하여튼 뵐 때마다 이렇게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계속 변화를, 연세 있으시다 그러면 또 기분 나빠질 것 같아요. 하여튼 계속해서 그 어제보다 나은 오늘, 내일 이런 것을 위해서 계속 뭔가 변화를 꾀하시는 게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입니다. 하여튼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해주신 거를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건강하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또 뵙기를 희망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